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11번째 문단단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10번째 문단단 시간에는 단편소설의 대가인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특히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신 댓글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빈낙도님께서 경제적으로 찌든 생활 속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다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는 합리화를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꼭 다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선영님께서 누구나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로프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하셨고요. 체호프가 인간의 감정을 디테일하고 재미있게 쓰는 것 같다는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쩌면 구로프는 작가 자신의 여러 면 중에서 가장 한심한 면을 그려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번 문단단에서는 알퐁스 도데의 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번역된 외국문학 작품이 국어책에 있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었죠. 그 당시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주인공의 짝사랑이 아름답게 느껴져서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와도 많이 비교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점은 나이가 든 지금 와서 읽어봐도 이 작품이 주는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건데요. 투명한 유리를 보는 듯한 느낌은 지금 봐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작가 알퐁스 도데가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단단 시간에 알퐁스 도데의 별을 통해 생각해볼 만한 점은 다음에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설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별이라고 정한 이유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스테파네트를 별에 비유했기 때문이죠. 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생각해보면 왜 그가 스테파네트를 별에 비유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알다시피 양치기인 주인공과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는 신분 차이의 제약상 이루어지기 힘든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스테파네트를 짝사랑하죠. 그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주인공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많은 비 때문에 돌아갈 길이 끊겨버린 스테파네트는 부득이하게 주인공의 처소에서 밤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죠. 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알퐁스 도데가 이 작품을 정말 짜임새 있게 구상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생각해보신 다음에 이어질 저의 생각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인 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인 별은 마지막 장면에서 스테파네트가 주인공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을 느낀 주인공의 생각에서 비롯된 건데요. 저 별들 중에 가장 여릿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가던 길을 잃고 내게 내려와서는 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요.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별은 스테파네트를 상징하는 것이 확실한데 주인공이 그녀를 별로 비유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스테파네트가 잠들기 직전에 주인공은 그녀에게 별과 별자리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던 차였죠. 목동인 그는 매일 밤 하늘을 들여다보면서 별과 별자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스테파네트에게 자신의 축적된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이 매일 밤 올려다보던 별에 스테파네트를 비유한 것을 볼 때 그가 매일같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마음에 두고 생각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어깨에 기대 잠든 스테파네트를 별에 비유한 것은 그녀에 대한 주인공의 경외감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늘에 떠있는 별은 올려다볼 수는 있어도 절대 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주인공에게 있어서 감히 닿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날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분명 가까워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스테파네트를 여전히 자신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별은 땅에 내려와 있는 것이 분명 비정상의 상태이고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이 정상 상태죠. 따라서 주인공은 스테파네트가 자기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는 이 상황이 비정상이며 그녀는 다시 자신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테파네트를 별에 비유한 것은 주인공이 그녀를 매 순간 동경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녀를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 작품은 미연의 첫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변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추억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숙했거나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짝사랑했거나 하는 등 첫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각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 역시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짝사랑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때 내 나이 갓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까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소설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이 소설 자체가 나이가 든 주인공이 스테파네트가 목장으로 찾아온 그날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동시에 이 문장은 미완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변명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눈길을 끕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신분질서가 강한 당시로서는 도저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짝사랑한 이유를 당시 나이로 설명합니다. 갓 20이라는 나이를 통해서 미완의 첫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숙함 때문에 섣불리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반대로 행동해서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갓 20의 나이에는 여건이나 환경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몰입해서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도저히 자신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첫사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초반부에 나오는 저 문장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미연의 첫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이 저물고 밤이 온 것이 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소설을 읽다가 유독 마음이 끌리는 문장을 발견했는데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낮 시간은 존재들의 삶이지만 밤은 사물들의 삶입니다. 이 문장만 단독으로 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맥락을 통해서 뜻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이 끊겨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스테파네트는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이 양을 치며 머무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주인공은 고귀하게 여기는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자게 놔두고 밖에서 밤을 새기로 하는데 스테파네트가 밖으로 나오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쉽게 잠이 들지 못한 이유로 낮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부스럭대는 소리, 짐승들의 움직임이나 호흡 소리를 들면서 결론처럼 이 문장을 내놓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는 항상 별이 떠 있지만 낮 시간 동안에는 강한 햇빛으로 인해 보이지 않듯이 존재의 시간에는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존재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것들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잠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이외의 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해가 지고 나서야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소설에서 스테파네트는 낮 시간 동안 주인공과 그다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주인공의 양치기로서의 삶이 궁금해지고 좀 더 상대의 내밀한 이야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테파네트의 존재가 잠들고 자기 주변에 대한 관심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의 변화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11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윌리엄 트레버의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